컴맹 와이프 구하기 시리즈. 와이프가 학교 업무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니 두 번째로 가장 시급한 것이 파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집안 살림도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맨날 헤매더니 컴퓨터 파일도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서 시간을 엄청 낭비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파일 관리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컴퓨터 파일을 저장하는 장치인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 매체에는 자기 디스크와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기 디스크 기반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 기반은 세 가지가 주요로 사용되는데 SSD, USB 플래시 메모리, 마이크로 SD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SSD도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서 SATA, SAS, NVMe 방식이 있는데 메인보드에 직접 장착하는 NVMe 방식이 좀 더 빠릅니다. 스토리지를 처음 구입하면 백지 상태인데 파일을 정리하려면 우선 구획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포맷이라고 하는데 특정 파일 시스템을 정해서 포맷을 해야 됩니다. 파일 시스템이란 스토리지를 생성하고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를 구조한 것입니다. 도서관에 비유하자면 디렉토리는 책장이고 파일은 책입니다. 파일 시스템은 책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물의 공간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팅 스토리지라는 의미는 운영 체계가 파일 시스템의 특정 위치에 설치되어서 컴퓨터를 켰을 때 운영 체계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스토리지라는 의미입니다. 파일 관리의 핵심은 디렉토리 또는 폴더를 체계적으로 구조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원하는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적이어야 하고 사용 빈도도 고려해서 자주 사용하는 파일들을 맨 앞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권고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폴더 이름 앞에 번호를 붙여서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도록 한다.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레벨의 폴더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앞에 배치시켰습니다. 둘째, 동일 레벨의 폴더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예시를 보면 레벨 1의 폴더 개수는 9개이고 People Management의 아래에 있는 레벨 2 폴더도 9개입니다. 셋째, 폴더의 레벨은 최대 3레벨을 넘지 않도록 한다. 예시를 보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일 관리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하는 사람과 이런 식으로 넘버링까지 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파일 탐색기를 보시면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구나 라고 금방 아실 것입니다. 당장은 임기응변식으로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게 되면서 업무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폴더 구조부터 먼저 체계적으로 만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파일이 열리는데 이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파일 확장자별로 기본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는데 설정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파일을 열 때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컴퓨터 디바이스에는 스토리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 학교 등 조직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 서버에 업무용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대기업의 데이터 센터는 업무 용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 업무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와 다른 기업들이나
개인 고객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체 업무용 데이터 센터의 예를 들어보면 신한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죽전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대부분의 서버가 인터넷 뱅킹 등 신한금융그룹의 자체 업무를 처리합니다. 대외 고객 서비스용 데이터 센터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이버, 구글과 같은 대형 IT 서비스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대외 고객 서비스용 데이터 센터에서 개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드웨어, 개발 환경,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서 주로 개인 고객이나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나 구글의 구글 드라이브,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네이버의 n클라우드 등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내 PC에 모든 파일을 관리하고 일부 파일의 백업 용도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두 번째 방식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모든 파일을 관리하고 필요시에만 내 개인 PC로 동결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최대의 장점은 Anywhere Access라고 해서 모든 개인용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파일을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경우에도 회사 업무용 파일들과 개인용 파일들을 모두 원드라이브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하면 회사 노트북에서 작업한 파일들을 집에 있는 PC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에서 확인하고 연속해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모든 개인용 디바이스에서 확인하고 회신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 두 번째 방식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파일들을 개인 디바이스로 어떻게 동기화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동기화를 하지 않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폴더와 파일 전체를 동기화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재밌는 방식인데 폴더와 파일 제목만 동기화하고 파일 컨텐츠 자체는 파일을 열 때 다운로드를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내 컴퓨터의 스토리지 용량을 많이 차지할 거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은 내 디바이스의 스토리지 용량이 부족할 때 유용한 방식이겠죠. 원드라이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첫 번째 방식은 온라인에서 보기, 두 번째 방식은 항상 이 장치에서 유지, 세 번째 방식은 공간 확보 또는 요청 기반 파일 관리라고 합니다. 개인용 구글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세 번째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데 기업이나 학교용 구글 드라이브인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이라는 PC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세 번째 방식을 지원합니다. 원드라이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설정을 보면 요청 기반 파일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체크하면 전체 폴더가 기본으로 세 번째 방식인 공간 확보 방식이 됩니다. 폴더나 파일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일 탐색기의 원드라이브 폴더를 보면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구름 모양은 공간 확보 방식이라는 의미이고 연두색 체크는 동기화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고 화살표 서클 모양은 동기화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용 구글 드라이브의 PC 프로그램은 백업 및 동기화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면 원드라이브와 동일한 방식으로 파일 탐색기에 표시가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에서 나타나는 환경 설정에서 파일 동기화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학교용 구글 드라이브의 PC용 프로그램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소속이므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세 번째 방식으로 폴더와 파일 제목만 동기화하고 필요 시에만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개인용 백업 및 동기화와 학교 기업용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 간의 기능을 비교한 표인데, 동기화 방식과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 기능은 드라이브 파일 시스템이 뛰어나고, 문서, 바탕화면 등 특수 폴더를 동기화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백업 및 동기화가 더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폴더 구조를 넘버링하면서 체계화하라. 둘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기본 스토리지로 활용해서 어디서나, 즉 anywhere, any 디바이스에서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세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